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어, 도로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양이 워낙 방대해서. 야, 이거 한 5편 안에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지금 3편이거든요. 60여 가지 도로와 판례를 하고 있는데, 도로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편인데, 819강. 지금 뭐 10분의 1도 못했는데, 벌써 3편이에요. 어쨌든 5편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재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우리 블루오션 교재 188만원 주고 구매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850강까지만 딱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죠. 850강에서 900강까지만 강의하고 이제 다 유료로 전환할 거고 물론 이제 기존에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교재 여러분 반드시 구매하십시오. 저는 뭐 제 교재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에 이런 교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재가 없고요. 여러분들 제 교재하고 강의만 들어도 학원 강사보다 낫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819강 도로 총정리죠. 근데 이게 지금 몇 페이지야? 212. 58페이지 중에서 12페이지를 했는데 3편이라. 이거 일단 5편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5편까지는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뭐였죠? 저번 시간 그 2편 참고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사실은 요건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또는 지하철 입구에 도로 점령을 허가해서는 안 되죠. 그죠? 횡단보도를 끼고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횡단보도예요. 그죠? 횡단보도인데 이게 도로고, 이게 내 땅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횡단보도를, 통해서 도로 점령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하철 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하철 입구를 통해서 도로 점령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통행의 지장을 불특정 다수의 공공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도시계획 시설과 구조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 전문가들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저도 안 봐요.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지역권과 도로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역권과 도로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으신데 이 강의만 잘 들어도 여러분 성공하십니다. 자, 지역권에는 이제 요역지역하고 승역지가 있죠. 그죠?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로잖아요. 도로. 그러면 이게 길을 이렇게 내달라고 당신 이게 A라는 사람, 이게 B라는 사람인데 이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내가 맹지니까 여보세요. 여기 도로 좀 이렇게 내주세요. 이제 요청하는 사람이 요역지예요. 그 다음에 오케이. 내가 승낙해줄게. 그죠? 도로를 내주는 사람이 승역지 소유자입니다. 그렇게 보시죠. 이건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요역지와 승역지, 특히 이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매물건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행 지역권, 통행 뭐 그렇게만 써 있는 지역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와 목적,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건축을 위한 지역권임 이렇게 꼭 표기가 돼야지 건축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들 제가 이건 사실은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건데 이것도 제가 공개를 합니다. 지금 오늘 판례라든가 그런 것들도요. 원래는 지역권의 어떤 범위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죠? 그리고 지역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지역권에 이게 이제 하나 토지예요. 토지인데 지역권에 이제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될 거 아닙니까? 도로 넓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죠? 여기 표시되면 자, 이 도로 폭이 6m야. 내 토지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그죠? 그러면 꼭 이게 뭐 지역권의 목적에 통행이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권의 범위 넓이가 6m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도로를 통해서 충분하게 건축가 가능하잖아요. 4m 이상만 되면. 그러면 이 상황만 보더라도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어렵나요? 굳이 지역권의 목적에 건축을 위한 지역권임, 건축 허가를 위한 지역권임, 꼭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더라도 범위가
이 범위가 건축법에 적합한 정도의 넓이라든가 범위라고 한다면 그 지역권을 통해서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판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대법원 판례고요. 그리고 고등법원 판례가 여기 있습니다. 고등법원 판례.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권 설정 범위 등에 대한 범위와 지적도가 있어야 되죠. 설정한 범위와 지적도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역권 설정 범위에 관한 지적도가 필요하다죠. 그죠? 그런데 이 범위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폭이 6m, 길이 몇 메타 뭐 이런 게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건축법이 맞다면 건축 허가를 위한 지역권으로 봐야 된다. 그런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천지방법원 판례 하나 읽어볼게요. 첨부된 도면에는 이 사건 승역지에 대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토지 사용 승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토지 사용 승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지역권의 목적에 건축을 위한 저도 강의를 그렇게 하죠. 기본 강의에서는 왜 괜히 혼란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거 알려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판례, 대법원 판례, 고등법원 판례를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블루오션 교재에만 있는 건데 어쨌든 범위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또 건축법상 넓이가 인정된다면 이것을 당연히 토지 사용 승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잠깐만요. 이걸 조금 제가 키워놓으려고요. 그죠? 설정 기간 및 대가 유무는 이것은 그죠? 설정 기간 및 대가 유무는 지역권과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죠. 그죠? 설정 기간 및 대가는 이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지역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리외신을 한번 볼게요. 지리외신 하나 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강의할 때는 지역권의 목적 및 범위 등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통행지역권은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 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그죠? 자, 그럼 지리외신 하나 보겠습니다. 통행 목적 지역으로 통행지 소유 동의 없이 진입로 개설 개발 행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죠? 통행 목적 지역권으로 통행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지역권 설정 목적이 통행이에요. 통행. 그런데 이 통행 지역권으로 토지 소유지의 동의 없이도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지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답변을 뭐라고 했냐? 국토개혁 어쩌고저쩌고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개발 행위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그 서류로 토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서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아까 제가 판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일맥상통하죠. 그죠? 일맥상통하잖아요. 지리외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범위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통행지역권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권에 통행이라고만 써있다 하더라도 그죠? 너무 깊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불러주기 나와 있는 거니까 다 강의 다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따라서 지역권 설정으로 당해 토지의 개발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증명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개발 행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통행을 위한 진입로 개설까지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 범위, 민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법 등 건축법에 맞는 어떤 그런 도로 넓이라든가 그죠? 자전거가 지나가고 아니면 길만 가는데 굳이 뭐 4m, 6m 통행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내 말은. 그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법제처 유권해설 하나 보겠습니다.
이 이제 지리 요지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개발행 허가를 받는 경우라면 통행지역권이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19조 1호 본문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하는 토지 사용권에 해당하는지, 그죠? 똑같은 내용이죠. 아까 통행지역권이 건축을 위한 어떤 그 도로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자, 회답을 볼게요. 통행지역권은 토지의 사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통행지역권을 취득 설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통행지역권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용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좀 내용이 좀 긴데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제가 이건 제 블로그 에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등급부의 지역권의 목적이 통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도로 개설이 불가하다고 저도 기본교재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승역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까 위에 판례를 제가 말씀드렸죠. 범위라든가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또는 그 범위가 우리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등기부의 지역권의 목적에 건축을 위한 도로 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도로 개설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승역지 소유자의 상당히 필요 없죠. 지역권 설정의 목적 및 범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목적 및 범위 등, 아까 판례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목적과 범위. 통행은 통행이라고 써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통행이라고만 써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통행할 수도 있고 자동차가 통행할 수도 있고 뭐 니아까 우마차가 통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 이 범위가 1m다. 그럼 뭐 자전거나 사람만 통행하라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6m로 했다. 아니면 4m로 했다. 이것은 뭡니까? 건축을 위한 도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판례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한번 붙어볼까요, 이거? 그런 물건 몇 개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 지역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지역권에 관한 토론. 그죠? 그래서 통행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공무원은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해요. 통행 지역권, 통행이라고 써 있으면 사용승낙 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죠. 그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왜 받아야 돼? 통행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하겠죠. 당연히 법원은.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통행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그죠? 패소 판결이라도 판결 이후에 통행 지역권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통행 지역권이 딱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이 통행이야. 그럼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m, 6m야. 그럼 이것은 건축을 위한 진입로거든요. 그죠? 건축을 위한 진입로라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소송을 제기해도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뭐 명확한 건 아닙니다. 나머지는 공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이 없는 경우, 제가 이제 이 지역권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기본기사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건물이 있는 경우는 뭐 지역권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게 선순위라 하더라도 그건 인수라고 하더라도 인수니까 입찰 들어가면 안 돼요. 지역권을 당연히 인수니까 들어가야지. 입찰을. 통행 지역권인데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죠? 자, 그러면 산지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산지법과 도로. 임도가 있죠. 산지법은 임도가 있죠. 산지법에서 얘기하는 임도. 물론 작업로, 운반로, 그 다음에 그죠? 작업로, 운반로 이런 뭐 산책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임도. 산림 경영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어차피 그죠? 임도는 그죠? 원칙적으로 임도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사실상 진입으로 불가능한 거죠. 임도가 그러면 임야입니까? 도로입니까? 임도는 임야예요. 도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임도를 통해서 제가 건축허가를 낸다고 하니까 어떤 옛날에 좀
편한 말 한번 쓸게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어떻게 임도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내냐,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도를 통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허가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를 통해서 경기도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임도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지법에서는요, 농립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업림을 경영하는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자기 소유해야 되겠죠. 자기 소유. 그죠? 자기 소유해야 됩니다. 임도는 산지에 해당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 정도 있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임야로 가면 산림청이 고시한 도로, 이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론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알죠. 어느 학원에서도 산림청이 고시한 도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것까지 얘기한 학원은 정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학원이에요. 그죠? 자, 산림청 고시 있죠? 요거 2018 산지 전용 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에 기존해 가지고 현황도로. 현황도로라는 게 뭐예요? 산림청이 고시한 현황도로. 잠시만요. 요걸 좀 적어야 되겠다. 산림청이 고시한 이 현황도로를 통해서 건축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현황도로는 뭐냐? 산림청장이 고시한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당연하겠죠. 그죠?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그죠? 당연히 건축법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그죠?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당연하겠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또는 농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물론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농로에 대해서. 농로는 3m 이상이죠. 농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냐 안 되냐? 됩니다. 농로는요. 그죠? 자, 그래.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 도로의 조건이 있죠. 읽어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블루오션에서 다 실었으니까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 도로의 조건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를 전용할 것. 임야에서 건축허가는 아래 4가지 도로로 연결해야 한다. 아래 4가지가 뭡니까? 요 도로에 연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도로법상 도로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그 다음에 중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어쩌고저쩌고. 이 산지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진짜 내가 답답한 게, 임야에서는요. 임야에서는 이 4가지 도로 외, 이 4가지 도로와 아까 이 산림청장이 고시한 이 도로, 현황도로 외에는 도로 연결이 안 돼요. 그죠? 가끔씩 어떤 진짜 개하수님들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는데, 이 네 가지하고 이 현황도 산림청장이 고시한 이 도로 외에는 도로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장이 고시한 도로, 그죠? 그죠? 산림청장이 기존 도로를 이용한 필요없는 시설 기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별 세부 기준에 따라서 보존산지, 준보존산지는 도로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이게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죠? 현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농지, 초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측량수로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용 산지, 공익용 산지에 도로의 세부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고, 준보존 산지에 이렇게 세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그죠? 아까 현황도로 말씀드렸죠? 현황도로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4가지 도로, 이 도로로 건축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아까 뭡니까? 이 4가지 경우하고 요거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 도로의 조건, 요 4가지 해서 요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산지에는. 그 다음에 임도는 산지죠. 현황도로가 아니죠. 임도는 산지입니다. 현황도로가 아닙니다. 단 예외 규정으로 자기 소유의 임도에 주택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자, 벌써 19분 갔어.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지금 이제 5분에 한 5분의 1 정도 했는데, 자, 농어촌 도로, 농어촌 정립상 도로, 농어촌 정립상 도로는 건축법 도로다. 그죠? 농어촌 정립법.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 제가 옛날에 일전에 이것은 제 강의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는, 농어촌 도로는요, 면도, 이도, 농도가 있어요. 면도, 이도, 농도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지정 고시한 도로는, 그죠? 지정 고시한 도로는 법정도로입니다. 법정도로예요. 자, 보시면 농어촌 정비상 도로 보통 3m 하거든요. 보통 3m 또는 2.5m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농어촌 정비법 보면 제2점 농어촌 도로의 정의라고 해서, 그죠?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 또는 면지역의 도로에 해당한다죠. 또는 면지역. 여러분 이게 건축법하고 헷갈리죠? 건축법에서는 동이나 읍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게 헷갈리지 마십시오. 동이나 읍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하는데,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읍이나 면을, 그죠? 읍이나 면을 농촌이라고 해요. 농촌. 헷갈리지 마세요. 나중에 읽다 보면 제가 좀 써놔야 되겠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건축법에서는 동이나 읍을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또는 면지역을 비도시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농어촌 정비법으로 오면, 그죠? 읍이나 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농어촌 도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주변의 교통의 생산 어쩌고저쩌고 중 4조 및 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자, 고시된 도로죠.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라고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좀 해놓겠습니다. 고시된 도로, 그죠? 고시를 해야 돼요. 고시를 하면 이 고시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냐 아니냐, 그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고시된 도로가 3m든 2m든 2.5m든 이게 고시가 됐으면,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로 고시가 됐으면 이게 도로예요 아니에요?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나요 안 될 수 있나요? 됩니다. 자, 볼게요. 농어촌 정비법 2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농업 기반 시설이란 뭐 도로도 포함돼요. 도로. 농업 기반 시설에 도로도 포함된다고. 당연히 농로도 포함되겠죠. 방조제, 제방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제방도 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정 고시가 돼 있다면, 그죠? 지정 고시가 돼 있다면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지만,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농어촌 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라면 건축상 도로로 볼 수 있다. 그죠? 농어촌 주택 등 단독택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좀 해놨습니다. 자, 지정 고시된 도로라면 건축상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폭 4m 이상의 도로는 폭 4m 미만의 도로와 달리 시장 군수구청장이 도로를 지정하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상 도로가 될 수 있죠. 건축상 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면도, 리도, 아까 뭐였나? 면도, 리도하고 뭐였어요? 아까 농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지정 고시가 됐다면 건축상 도로예요. 그죠? 자, 한번 그러면 지리외신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지정 고시 공고한 도로가 건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농어촌 정비법 관계법령에 따라서 고시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축상 도로로 볼 수 있을 것 사례돼. 그럼 아까 뭡니까? 방조제, 제방, 그죠? 농로, 농도, 도로, 이런 것들 다 농어촌 정비상 지정 고시가 됐다면 건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건축허가 나요. 3m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죠? 이해 가시죠? 뭐라고 돼 있나 이거? 이해 가시죠? 잠깐만 좀 제가 크게 좀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이해 가셨죠? 어쨌든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도, 그죠? 아까 말씀드린 요거 농업 기반 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 자 이것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 어디 갔어? 여기 도로, 그죠? 농어촌 정비법상 4조 농로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어떤 방조제, 제방 이런 것들도 역시 농로가 될 수 있다.
지정고시가 됐다면 건축법상 도로다. 자, 그 다음에 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에는 뭐 10조에 보면 도로 종류 나와 있는데 고속도로, 일반국도, 뭐 특별 시군구도, 지방도, 뭐 시도, 군도, 구도 뭐 이거 한번 그냥 보세요. 야,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사도법상 사도, 개인이 개설한 사도 있죠. 개인이 개설한 사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자, 이건 여러분들 불려오신 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내용은 다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게 왜 11로 돼 있냐? 개인이 개설한 사도. 자, 이게 개인이 개설한 사도라고 합시다. 이게 그죠? 지가 A라는 사람이 여기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이 사도를 개설했어요. 그러면 박영춘이가 여기다가 이제 이게 내 땅이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자, 이 땅이야, 내 땅이야.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내가 도로를 좀 내고 도로를 내서 여기다 건축을 하고 싶어. 이 사도하고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사도하고 연결할 수 없나요? 여러분들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할 수 있다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B가 신축 예정지구에 건축하고자 할 때 개인 사도 도로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 이 사도에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자, 개설된 사도를 일반인이 통행이 사용을 막겠다? 이것도 안 돼요. 못 막습니다. 원칙은 막을 수 없어요. 사용료 징수는 가능한가? 사용료 징수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한번 몇 가지 짚어볼게요. 자, 제가 지류의 신 한번 보겠습니다. 지류의 신 중요사항임. 대부분 전문가들도 잘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개인 사도가 건축법 어쩌고저쩌고 허가권자가 지정한 공고라면, 그죠? 신설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라면 도로를 대해서 다시 도로 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건축법상 도로로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강의를 좀 오늘 3강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지쳐 있으니까 이 점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 이 개인 사도가 지정 고시됐다. 그죠? 사도법에 따라서 어차피 개인 사도를 내려면 사도법에 따라서 지정 고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법에 따라서 지정 고시가 됐다면, 그죠? 신설에 관해서 고시가 돼 있다면, 이 도로로서 고시가 돼 있다면 나는 여기에 연결해서 이 사람 사용상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 사도는 사용상 받아야 돼.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설된 사도를 일반인이 통행이나 사용을 막겠다? 막을 수 있나요? 원칙은 막을 수 없습니다. 개인 사도도. 원칙은 막을 수 없어요. 고시된 사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사도를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사도 개설자는 그 사도의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 개설자는 1항에 따라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시가 돼 있는 사도라고 한다면 뭐요? 연결할 수 있다. 그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본다. 그렇게 해석하신 게 맞습니다. 지뢰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상 도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건축법상 도로를 해야 되는데, 요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요. 이것도 잠깐만요. 이게 220페이지죠. 820강에서
아이고, 이거 왜 갑자기 확 바뀌지, 이게? 이게 왜 바뀌지? 아,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여기, 저도 한글을 좀. 자, 다음 시간에 820강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좀 이렇게 쫙 압축을 시켜놓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야 되는데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블루오션 교재에 있는 게 많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일반 교재 이제 기본 교재에 있는 거 있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좀 굉장히 길어요. 그죠? 설명하기 굉장히 길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258페이지까지 있는데 228페이지 220페이지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도로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